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주변 변수 먼저 짚어볼 텐데요.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여러 가지 키워드 오늘도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 공감 첫 번째는 미국의 고용지표라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지표가 호조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미국 증시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고용지표 자체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좀 하답을 보이는 게 맞는 논리였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미 대선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망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결과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고용지표 이런 좋은 결과들은 아무래도 11월 6일 오바마 진영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10월 미국 실업률 자체는 7.9%로 좀 전월치에 비해서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지만 일단은 2개월 연속 7%대로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예상치 7.9%에도 부합하는 수치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 실업률이 올라갔던 내용들을 좀 뜯어보면 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노동 참가율이 높아졌다는 부분에 기인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0월 비농가 취업자 수 역시 17만 1천 명 증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9월 중과분에 비해서도 대략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 지난 8, 9월 비농가 취업자 수의 그 수치 자체도 지금 상향 조정되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여전히 실업률은 7%라는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는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4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 자체는 미국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로서 작용했다, 그렇게 유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고용 지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는 6일 대선 이전에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로 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해주는 그런 추가적인 증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바마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지표다, 그렇게 좀 결과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9월에 고용지표도 후전이 됐는데 그때는 또 고용지표가 조작됐다 이러한 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달 고용지표 기추가 주목됐는데 이번 달도 8%대를 넘지 않고 7%대에서 호전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바마 쪽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미국의 대선입니다. 오는 6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매크로 측면과 또 산업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이제 오바마와 롬니 후보 간의 그 접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오바마의 그 근소한 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제 오바마 쪽으로 좀 더 기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매크로와 산업 측면에서 두 후보 간의 그 성향과 정책 공약 자체가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줄 거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QE3의 그 연속성과 관련된 부분을 놓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된다고 하면 이 QE3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롬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QE3 정책이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제 QE3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이 좀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정책 공약에 따라서 각 산업별로 주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세 그리고 국방비를 감축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고 또 의료건강 개혁 법안을 내놓는 이런 주요 공약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중심의 그 의료비 개혁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헬스케어 산업 쪽에 좀 수혜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2035년까지 미국 전역의 전기 사용량의 80%를 클린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일가스나 조공의 석탄과 같은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바마 정책적인 상황이 상당히 다른데요. 일단 지출을 축소하고 특히 국방비 자체를 GDP의 4% 이상 확충하겠다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리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나 원자력과 관련된 이런 규제 산업들에 대한 규제를 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유나 석탄 이와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개발업체 그리고 원자력 발전주에게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투자자 여러분들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각의 수혜 업종 미리미리 챙겨보시면서 대선 결과가 발표되면은 또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공감 세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중국의 18차 당대회입니다. 정말 대외적으로 정치적인 이벤트가 이번 주에는 많은데요. 중국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이후에 경기 부양책을 어느 정도나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빠르게 또 나올지 궁금한데 정책 행보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결론만 드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12월 경제 공작회의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주에게는 좀 수혜를 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8일부터 이제 공산당 18차 당대회가 4일을 일정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점진적인 개선세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가 되고 나면 이제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경기 부양이 단행이 됐고 또 실제로 경제가 빠르게 확장하는 패턴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시진핑 이전에 그 고성장을 추진했던 후진타오 정권 역시 출범 이후에 경기 부양을 상당히 많이 했고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분기당 10%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질적 성장을 보이려고 하는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초과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진핑의 구체적인 경제 정책 기조 자체가 11월 달에 예정된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 경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12월 달 정도까지 좀 이연해 둬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최근 이제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는 뭐 철강이나 건설, 기계와 같은 중국 관련주에게는 이번 주에는 센티멘탈 측면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는 전략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유효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바로 또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는 힘들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심리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중국 관련주의 흐름도 눈여겨보시고요. 마지막 키워드 이어서 확인을 해봅니다. 반등 국면입니다.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1900을 전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는 반등 국면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2주 동안 계속 보수적인 투자 전략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이제 이번 주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지난주 뭐 약세를 보였던 증시 자체가 1900선까지 올라왔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그 시장의 참여자들의 성향 자체가 확인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제 6일 미 대선, 또 8일 중국 당대, 또 11월 20일 금정위까지 있고, 또 9일 같은 경우에는 11월 금통위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오바마가 재선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 또 18차 당 대회 이후에 중국 경기가 좀 높아질 만한 그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번 주는 좀 지수의 반등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1890에서 1950포인트 사이에 등락이 좀 이어지는 그 장세 흐름은 이어질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를 제외한 뭐 대형주보다는 좀 모바일 관련주나 제약 바이오와 같은 중소형주, 특히 내수주와 관련된 업종에서 이번 주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